지금부터 2021년 광주특구 특화 분야 온라인 유망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연구개발특구 박상용 연구원입니다. 먼저 본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광주 내 유관기관 및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바쁘신 와중에 많은 관심 보여주고 계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전합니다. 이번 유망기술 설명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내 기술 마케팅 활동에 다시 불을 지피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금일 행사는 탄소 중립 분야, 인공지능 분야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쪼개져서 진행되겠으며 각각 오전, 오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금일 행사간 발표되는 기술은 총 20건이며 광주특구, 유관기관 및 대학의 유망기술 20건입니다. 오전에는 탄소중립 분야 세션이 시작되겠으며 탄소중립 분야는 그린에너지 세션과 미래형 자동차 세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린에너지 세션에서는 바이오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6건이 발표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세션에서는 전기 자동차나 자동차에 결합되어 환경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 4건이 소개됩니다. 오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첫 번째로 AI 광융합 세션, 두 번째로 AI 의료 가전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AI 광융합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광 기술이 적절하게 융합된 5건 기술이 발표되겠고 AI 의료 가전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의료, 지능형 가전이 결합되어 저희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 5건이 추가 발표되겠습니다. 본 행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녹화된 기술 발명자의 발표 영상이 송출되겠습니다. 해당 영상 송출 이후에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패널분들께서 발표된 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주제로 간단히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주시는 소중한 질문들은 저희가 행사가 종료되고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 실시간 채팅창에 저희가 띄워드린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면 오늘 소개되는 기술 20건에 대한 기술 설명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실시간 기술 상담 신청도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전 세션 첫 번째 그린 에너지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 본부장님이신 유진혁 본부장님의 간단한 광주특구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연구기관 연구원님과 패널로 오신 기술시장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 내부의 혁신 기술 적용과 상품 서비스 시장 판매는 기술 공급자, 수요자의 서로 다른 언어, 가치 체계로 인하여 매출로 이어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선박자인 연구자의 아이디어, 기업의 니즈, 연구자 기업 역량이 만나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 연계, 즉 마켓 풀로 전환하고 기술 수요와 공급의 충돌 빈도수, 그다음에 혁신과 아이디어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늘려서 시장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주특구 유망기술 설명회는 혁신 기술을 가진 연구자들이 혁신가인 기업가에게 기술이 만나는 기회, 충돌의 장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방문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이전 설명회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망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기업,
기술 시장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광주특구 특화 분야 온라인 유망 기술 설명회에 발표하게 된 나노바이오연구센터의 장용수 팀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포함하는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살충제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해서 가로수와 조경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이용하였고, 또한 활성평가와 구조 분석을 통해서 방제용 조성물을 규명하였습니다.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이용하여 초임계 유체 추출을 진행을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단계라든가 또 건조하는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온도와 그 다음에 압력을 규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총 활성평가를 통해서 10종의 활성물질을 규명하였습니다. 알파피넨, 알파펠라드린과 같은 단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총 10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의 단일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천연물 유래의 저독성 원료를 개발하여 산업화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에 의한 국제 수지 향상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기존 약재의 저항성 문제와 잔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모액 화합물을 선발하여 발전을 유도하여 새로운 활충제 개발과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시장 동향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 같이 도시화의 증가, 인구 기하급수적인 증가, 기후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해충이 대량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충 방제 시장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8년 192억 달러에 달했던 것이 2025년에는 27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입니다. 초피나무 초임계 추출물을 이용하여 액체 용매, 가압화가스, 고체 당체와 배합하여 훈연제, 훈증제, 입제, 고영제, 도포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완성도입니다. TRL 5단계에 속하며 파일럿 단계에서 시작품이 제작되어 있는 단계이며, 이 특허는 2015년에 출원하여 2017년에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 가로등에 갑자기 미국 흰불나방 유충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방제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희 테크노파크 조경수에도 보면 나무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기술이 기존 살충제와 비교해서 시장성이나 향후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본 기술은 천연 추출물을 활용한 살충제에 대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천연 추출물은 방제 산업 외에도 의약용품, 화장품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또 천연 성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화학 소재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화학 소재에 비해 활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활성이라는 것은 이제 효능 부분이고요. 또 천연물을 수거하고 추출하는 과정상 생산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화학 제품에 비해 소재 표준화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효능보다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대세이기 때문에 천연물 소재 활용 제품의 시장은 갈수록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경호 팀장님,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데 있어 어떻게 적용하면 해당 기술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본 기술이 기술적 측면, 그리고 이제 타켓이들은 방제 산업의 시장성이 높다고 해도 결국은 이 해당 기술을 활용한 최종 생산품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수성이 없으면은 사업 아이템에서 성공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제조 공정, 그리고 관련 노하우를 충분히 알고 있는 해당 기술이 수요 기업을 적합할 것 같고요. 또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제 방제 산업뿐만 아니라 의약 분야, 그리고 식료품 등의 바이오 쪽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는 아주 최종 청렴하겠습니다. 최종 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방해 산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단순 영역이 아닌 친환경 살충제,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곳으로 할 수 있는 약간 특화된 차별화된 제품군을 기술을 하면 아마 사업성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진영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기술이 이제 기술성이나 권리성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피나무 초임계 유체 추출물을 활용한 미국 흰불나방 방제용 상추제 조성물은 기존 약재의 저항성 문제와 잔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입니다. 초피나무를 냉풍 건조하고 분쇄한 다음 일정 온도와 압력하에서 초음계 추출로 제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기술과 대비해서 차별성이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초피나물 초임계 추출 조성물은 인체 및 환경에 모해하면서도 미국 흰불나방에 대해서 우수한 살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살충제 개발에 초과적인 지식지상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방제 수요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바 연구센터 소재개발팀을 맡고 있는 조예영입니다. 2021년 강주 특화 분야 온라인 유망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명의 명칭은 초임계 추출을 위한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산 및 우루산의 고효율 추출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기술 개요입니다. 본 발명은 초임계 유체 추출을 이용한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 및 우루솔산의 추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올레아놀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 기억력,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루솔산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 활성, 항암, 항경련 등의 활성을 갖는 물질로서 다량 함유된 초임계 유체 추출 조건을 최적화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건조된 비파엽이고, 오른쪽 그림은 현재 나노바 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800리터급 생산 장비 모식도입니다. 아래는 올레아놀 및 우루솔 화학식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 장점입니다. 본 발명은 초임계 유체 추출을 이용한 비파엽 유래 올레아놀 및 우루솔 추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 청구 범위는 비파엽을 냉풍 건조하는 단계, 건조된 비파엽을 0.2 내지 2mm의 입자 크기를 분쇄하는 단계, 비파엽 분쇄물을 40에서 50도 온도, 150바에서 350바 압력 하에 초임계 유체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건에 따른 유효 성분 함량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350바의 유효 성분이 우루솔 및 올레아놀 성분보다 150바의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표를 보시면 열수 추출물이 올레아놀은 검출되지 않고 우루솔은 초임계 추출보다 낮게 검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파엽 기능성 성분이 올레아놀과 우루솔은 초임계 유체 추출 방법이 다량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효과입니다. 천연물 유래 기능성 원료를 개발 산업화함으로써 재배 농가 수익 증대를 할 수 있고, 친환경 추출 기술을 이용한 천연물 추출물은 고순도로서 화장품, 의약품, 의약예품 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천연물 유래 친환경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농생명 기반 블루바이오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 동향입니다. 사람들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정책 패러다임도 예방 측면으로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약부 해외 천연물 신약을 보시면 해열 진통제의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추출물로 만들어졌고, 항암제 탁솔은 서양 주목,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팔각해양, 혈액순환제 은행잎 X는 은행잎, 정장제 차전차 X는 질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천연물 의약품은 시장 규모의 23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용 분야입니다. 비파엽 추출물은 식품, 화장품,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 정제 표준품 소재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완성도 및 지식재산권입니다. 기술 완성도는 TRL 5단계로서 시작품 단계, 즉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단계이고, 지식재산권 현황은 특허명,
초임계 추출을 이용한 비파 유래 올레아놀산 및 우르솔산의 고유 추출 방법입니다. 등록 번호는 10-130-4539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기술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문명재 팀장님, 그 현대인들의 이제 많은 수가 항균이나 항암, 항경련 등의 예방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팀장님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많은 기술 제안이나 또는 뭐 계획서를 써보시기도 하고 제안도 해보셨을 텐데요. 본 기술의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 기술은 앞선 그 기술과 비슷하게 그 초임계 유체 공정을 활용한 것인데요. 비파엽에서 천연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과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소개한 것입니다. 전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이 약 23조 원 규모입니다. 때문에 천연물 추출 방법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면 그 매우 넓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항균, 또 기억력 및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파엽 추출물은 제조 방법이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호 팀장님,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술이 기존 방법에 비해서 높은 수요를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의 이제 최종 물질에 대한 활용처가 높다는 부분 사실 이 아이템이나 기술에 대한 사업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천연 추출물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는데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 비해서 낮은 활성화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하는 데는 아마 생산 원가를 어떻게 좀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좀 큰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생산 단가만 낮출 수 있다면은 이제 다양한 영역들, 웰빙 컨셉의 화장품, 의약품 그리고 뭐 항암 등의 제품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송진영 변리사님, 그러면 이제 이 기술성이나 이제 권리성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기술성이나 권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연구되었던 비파엽 유래 유효 성분의 추출 방법은 대부분 그 열 수출법이나 영매 추출법을 통해 수용되어 왔었는데요. 잔존 폐기물과 유기용매가 잔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추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비파엽을 냉풍 공조하고 분쇄한 다음 일정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초임계 추출하였다는 점에 기존 기술과 대비해 봤을 때 차별성이 큰 기술입니다. 또한 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권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변환연구센터 박병철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술은 최근에 화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핵심 부품이죠. 내부의 배터리의 그 저항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와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배터리는 현재는 SOC, State of Charge라고 합니다.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SOH라고 합니다. State of Health를 측정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할 기술은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배터리가 현재 건전하거나 또는 불량하거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이 변화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외부적인 충격이나 화학적인 변화, 그 다음에 진동이나 온도에 의해서 구조 변형으로 내부 저항이 종합적으로 쳐다보기 입장에서 보면 전압, 전류, 임피던스 변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출력되는 전압과 출력되는 전류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 이를 내부 저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기술은 각 배터리 셀의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또
충전, 방전 또는 대기 상태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외부에 별도의 배선이 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BMS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설치에 곤란이 없이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현재 내부 저항 측정 회로에 대해서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요. 이를 측정하는 대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하고 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외부에다가 저항을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서 변화되는 전압과 변화되는 전류량을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한 수식에 의해 가지고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한 번 측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불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를 연속적으로 1초에 수십 회 또는 수천 회를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 변동과 전류 변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따라서 실제 측정하는 것은 직류지만 따지고 보면 교류로 측정을 하는 미세 전압 전류에 대한 변동을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제품이었고, 외부에다가 다음과 같이 66개의 배터리 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18650이라는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외부에다 부착을 하고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측정 전압되는 변동이 12.8mm, 전류는 162mA로 내부 저항이 79.2m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측정되고 있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변화분입니다. 이상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재 팀장님, 그 최근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충전 배터리가 이제 충방전 할 때 효율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될 경우에 이제 시장성 면에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60개의 직렬 배터리 셀을 감시하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BMS 배선과 결합하여 배터리 셀의 내부 저항을 측정 가능한 기술입니다. 현재 배터리 시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활용하고 있는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시장에서의 중요한 이슈인 리튬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BMS의 센싱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센싱하는 기술은 BMS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호 팀장님, 그러면 이 기술이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화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분야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 해당 기술은 사실 BM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제안한 기술이 기존 기술과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BMS에 쉽게 적용이 되냐, 이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된다면은 기존 BMS와 차별화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서 이제 잠깐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해당 기술이 완성품은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관련 기관이나 있는 수요 기업들이 좀 매칭을 해서 적절하게 기술 개발해 나간다면은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높은 영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연구기관에서 나서줘야만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영 변리사님, 그러면 이제 기술성이나 권리성 부분에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아직 이제 현재 출원 중인 상태의 기술이고요. 배터리 셀의 직병연료 구조 내 배터리 팩에서 테스트 저항과 스위칭 부품 및 전류 센서를 구비해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내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그 스위칭과 그 필터링, 그리고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래 기술과 비교해서 볼 때 외부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른 각 배터리 셀의 개별 임피던스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배터리 사용 중에도 내부 저항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60개의 직렬 배터리 셀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기존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 BMS 배선과 결합하여 배터리 셀 내부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등 그 장점이 굉장히 좀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철준입니다. 저는 그 카본 브러쉬 대전 타입의 전기 집진 공기 정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은 기존에 가정용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필터식 그리고 기계식, 복합식으로 나뉘는데요. 중대형 공기 정화 장치에는 기계식,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전기 집진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원리는 앞단에 대기 중에 공기를 플러스로 차징시켜주는 이온 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뒷단에 집진을 시켜주는 집진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집진기에서의 단점은 오존 발생량과 극초미세먼지를 정화시켜주는 효율의 부분에서 단점이 있었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개발한 100m급 대형 공기정화 시스템에는 오존 프리와 그리고 극초미세먼지까지 집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하단에서 공기를 외기를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전단에 프리필터, 그리고 대전부를 지나 집진부에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집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광촉매 필터를 적용을 해서 유해가스와 바이러스, 미생물까지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능 시험은 저희 연구원에도 CA 인증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 집진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시제품으로 1m짜리 만들어져 있는 시제품이 설명이 되어 있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 그리고 유해가스 제거 시험을 했을 때 미세먼지는 약 98%의 청정화 효율, 그리고 오존 발생량은 0.001 ppm, 그리고 유해가스는 약 80%의 저감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최근에 공기산업 육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기정화는 여과식이나 집진식이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기술은 이제 복합식이고 좀 개별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제 시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을 살펴보면 2017년 그 140만 대, 2018년, 19년 이제 현재 최근 19년 부분에서는 350만 대로 폭증했으나 2020년 그 성장세가 좀 잠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수축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6년 13,769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개조 설비뿐만 아니라 신규 설비에 대해서도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호 팀장님, 그러면 이제 이 공기정화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로 적용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해당 기술이 이제 다 기존에 했던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영역, 그러니까 기존 시장보다는 이제 특수 목적용 시장으로 타겟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품 전략 역시도 마찬가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에어 가전은 적용이 조금 힘들지 않나, 기존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힘들 것 같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수 목적용, 의료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타겟으로 하고 제품으로 이제 개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향후에 이제 이걸 조금 확대한다면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타겟을 한다면 해외 인증이나 이런 쪽도 한번 동시에 고려해 보면은 향후에 좀 에어 쪽에서는 좀 차별화된 제품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진영 변리사님, 이 기술이 이제 적용될 때 권리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기술도 앞선 기술과 마찬가지로 현재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이고요. 카본 브러시 대전 타입의 오존 불이 전기 집중 공기 정화 시스템에 관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미세먼지 측정 센서와 프리필터, 미세먼지 제거부, 오존 필터, 활성탄 필터 등 다양한 통매 필터 등을 구비함으로써 미세먼지의 집진 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입니다.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각도를 제어하고 또 광촉매 필터에 의해서 청정 공기의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기술과 비교해 볼 때 그 미세먼지 집진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가스와 유해가스의 제거 효율이 우수하다는 점에 좀 차별점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제곱미터급 대형 공기 정화 시스템이나 전기 집진 광촉매 결합형이 된 하이브리드 정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말씀드릴 기술명은 직광형 및 평판형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모듈을 이용한 태양광, 태양열 복합 활용 기술입니다.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 태양열 동시 활용 기술이라 하면 이제 태양전지가 일반적으로 태양광의 빛을 받아서 그 전자홀이 발생돼서 그것을 전기로 이제 생성되는 그런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태양열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태양열로 동시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이 이제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또 이제 연구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평판형으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계시는 실리콘 태양전지 즉 평판형 태양광 태양열 동시 활용을 통해서 태양광 태양열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아주 저율로 동시 활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직광형으로서 어떤 이제 3호족 화합물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직광형으로 하게 되면은 렌즈나 반사판을 통해서 직광하게 되면 빛이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그 자체에 대해서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점으로서 이제 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얻을 수가 있지만 이 단점은 뭐냐면은 직사광선에서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을 같이 접목하는 기술이 본 발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만 평판형과 직광형을 같이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본 발명은 여기에 대해서 수관을 태양광 쪽하고 평판형 태양광을 같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는 특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는 이러한 태양광, 태양열을 동시에 활용하여 고효율의 태양광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데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의 시장 동향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5%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전망이고, 적용 분야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 태양열을 동시에 적용해서 태양광으로서는 이제 전기를 뽑고 태양열로서는 온수나 난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기술 완성도 측면에서는 TRL로서 연구실 규모의 부품 시스템 성능 평가 인 TRL 4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이전 기술들은 태양광을 이용하면 이제 전기를 얻고 태양열을 이용하면 온수를 얻는 단독적인 어떤 구조였는데요. 이번 기술이 이제 둘 다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인 듯한데요. 기술 규모나 시장성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태양광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열 발전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태양열 활용은 그 풍력, 태양광에 이어 3위 수준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매년 약 5% 이상 성장하고 있고 태양열은 약 4%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기술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종래의 문제점을 보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독특한 기술이네요. 정경화 팀장님, 그러면 이 그 독특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지금 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태양 관련 에너지를 쓸 수 있는 태양광 그리고 태양열을 동시에 한다는 게 특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기존에도 태양광과 태양열을 동시에 하겠다는 아이템 기술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사업으로 많이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완하는 시장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기존 아이템들은 전부 이제 기존 시장 대체하는 아이템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성이 좀 낮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기술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이 기술이 동시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찾고 그 영역에 만들어진 특화 제품을 결국은 개발하는 것이 이제 이 기술이 사업성 확보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송진영 변리사님,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이 적용될 이제 제품의 기술성과 권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술은 그 직광형 및 그 평판형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복합 발전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데 특징이 있는 기술입니다. 평판형 기술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데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요. 직광형 기술 같은 경우에는 효율은 우수한데 가격이 비싸고 직사광에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기술은 직광 및 평광 하이브리드 태양 전지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정례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기술은 그 직사광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직사광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난방, 원수 복합,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